증거가 없으면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힘들죠. 그런데 사진이나 영상 같은 증거가 아니어도 정황으로 시작을 해서 끌고 갔는데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함정에 당하는 피고들이 정말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 상간 소송의 피고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상대방이 유부남인 거 알았고 바람을 피기는 했는데 증거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같이 간 모텔도 현금으로 다 결제했고요. 연락도 카톡 이런 걸로 안 했고 텔레그램으로 해서 이런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불안해서 연락하시는 피고들이 종종 있거든요. 무조건 가능해요. 소송은 가능한데 이 소송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문제예요.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증거 없이 소를 제기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각을 시켜서 우리 승소로, 피고 승소로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는 거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 첫 번째, 진짜 증거가 없는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피고가 아는 게 다가 아닐 수가 있어요. 원고가 사실은 증거가 100개가 있어도 내어놓지 않고 피고를 떠본다든지 원고의 배우자를 떠본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원고는 원고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원고는 이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남편이 어디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아내가 무엇을 속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다 내어놓지 않고 떠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준비는 다 해놨고 이것들이 어디까지 거짓말을 하는지 한번 확인이나 해보자. 이런 입장으로 떠보거나 뭐 연락을 한다거나 접근을 하는 원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실제로는 뭐가 많은데 그렇게 우리만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소송을 하면 원고가 승소를 하겠죠. 이미 가지고 있는 증거가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원고가 실제로 증거가 아무것도 없고 심증만 있는 케이스도 꽤 많거든요. 그런 케이스에서는 원고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를 획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획득의 방법에 가장 좋은 거, 자신의 배우자의 자백, 피고의 자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고가 피고에게 연락을 해서 잘못을 시인받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약서를 쓰게 하거나 각서를 받거나 한다면은 이건 우리 상간 사건의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결국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냐? 피고 스스로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피고들이 왜 그런 증거를 만들어주느냐? 원고가 연락이 와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원고가 뭐 어떻게 할까 봐요. 무서워서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피고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원고와 직접 맞닥뜨리거나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피고 스스로가 작성한 각서 그런 것만으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느냐? 매우 많습니다. 왜냐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피디님 누가 그런 거 각서 쓰라고 하면 쓰시겠어요? 그런 일이 있어야 쓰잖아요.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은 안 써요. 이게 기본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에요. 너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서명을 했겠지. 근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그걸 피고가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쓰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왜냐면 당장 이걸 서명하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 일어날까 봐 피고는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서명을 하는 그 순간 후회를 해요. 어떡하지? 그리고 가끔씩은 원고가 이거 서명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할게. 서명하면은 상간소송 안 할게. 라고 구두로 이야기는 하고 서명은 받는데 안에 내용 보면은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피고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서약서에 사실 아닌 부분도 있지만 원고가 이거 서명을 해주면은 회사에도 알리지 않고 상간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거 서약한 겁니다. 각서에 서명한 겁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증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만 그 각서만 남아있을 뿐이잖아요. 그러면은 판사 입장에서는 양쪽 주장이 좀 다르긴 한데 보니까 증거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증거 있는 부분에 한해서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대면하지 말고 이 시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손등에 칼에 베어서 아주 깊은 상처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나 스스로 뭐 된장을 바른다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처 치료를 하는 게 기존 상처 치료하는 것보다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어렵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해가지고 뭔가 원고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원고가 이해를 해줄 거다 이런 생각에 원고를 만난다, 원고와 대화를 한다 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된장 바르는 거랑 비슷한 행위예요. 요 상황 자체에서 요 위험에 처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바로 전문가를 선임을 하세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예전에 제가 했었던 어떤 사건에서 그 우리 의뢰인이 소장을 받아서 왔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증거가 총 3개였습니다.
하나는 우리 의뢰인이 쓴 각서, 2개는 상대방의 배우자가 쓴 사실확인서. 그 사건이 끝날 때까지 증거는 추가되지 않았어요. 즉 증거 요거 3개 외에는 아무것도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의뢰인한테 처음에 소장 받고 이렇게 오셨을 때 여쭤봤어요. 이 각서는 어쩌다가 쓰시게 된 거냐. 원고가 자신이 일하는 직장 앞에 있는 카페로 나오라고 했대요. 자기는 무서우니까 일단 나갔대요. 나가보니까 이만한 봉투를 갑자기 그 카페 테이블 위에 이렇게 탁 올리는데 거기 제목이 상간녀 자료라고 되어 있대요. 그러면서 우리 의뢰인이 뭐 어디서 근무한지 다 알고 있고 자녀가 어디서 학교 다니고 있는지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고 그걸 쭉쭉 읊더래요. 그러면서 그 각서를 이렇게 적어 오신 거를 막 이렇게 내주면서 요거 보고 그대로 뺏겨 적어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뺏겨줬고 서명을 하고 드리고 왔대요. 그리고 나서 그 두꺼운 상간녀 소송의 그 자료가 뭔가 했는데 사실 이거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건 끝날 때까지 아무 증거도 안 나온 거 봐서는 원고는 증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날짜를 보니까 우리 의뢰인이 쓴 각서가 먼저더라고요. 우리 의뢰인이 그걸 자백하고 나서 그 자백을 기초로 해서 자신의 배우자를 또 압박을 해서 사실확인서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아마 3천만 원 조금 넘었었는데 그때 나왔었던 금액이 1,600, 1,700 한 요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있어서는 좀 감액이 되기는 했었는데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죠. 차단이 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무대응이 답이기는 한데 원고는 굉장히 화가 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원고가 뭔가 협박성 발언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협박성 발언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버릴 거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피고 입장에서는 뭘 하려고 하는지를 봐야지 대비가 가능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차단을 하는 게 마냥 좋진 않다. 피고인데 소장을 받기 전인데 원고한테 연락이 오거나 원고의 대리인한테 연락이 온다 라고 하면 일단 원고의 대리인한테 연락이 온다라고 하면 이건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돼요. 이건 중간에 합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합의서 검토해야 되고 협상해야 되거든요. 그거 피고가 직접 할 수 없습니다. 또 원고의 대리인이 제공하는 합의안이 피고한테 유리할까요? 저도 원고 대리를 할 때는 우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작성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피고가 당사자가 스스로 대응한다? 그러면 그리고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서명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만난다고 때는 이제 1억을 줘야 되고 2억을 줘야 되고 막 이런 류의 소송으로 만들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 합의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직접 연락이 왔다 그러면은 이게 일회성 연락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소장 받고 변호사 선임하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변호사 선임하셔도 됩니다. 근데 계속 연락이 온다, 몇 번 온다, 또 올 것도 같다 라고 하면은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변호사 선임하는 게 맞아요. 그럼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해주느냐? 앞으로 우리 의뢰인한테 직접 연락하지 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의뢰인이랑 상의해보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고는 이제 자신의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냉정하게 부정행위가 있었고 원고한테 위자료 줘야 될 입장이다 라고 하면 이제 위자료 주기 위해서 빨리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직장 생활에 집중을 하셔야죠. 잘 이 시점에서 변호사 선임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객관적인 증거를 원고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라고 했었던 어떤 행동들이 사실은 원고가 추가 증거 수집을 위해서 우리한테 접근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거기에 협조를 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 원고가 연락이 오거나 또는 원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연락을 받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고 아는 변호사에게 이야기하기가 조금 두려워서 부담이 되신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댓글에 대표 번호를 달아놓았으니까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